우리 전통 제조 방식을 활용, 새로운 수출길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이곳에는 커다란 비닐하우스 3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파릇파릇 잎새들이 빼곡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 있는 것도 지금 뭐예요? 이게 바로 한 7년근 정도 된 잎새삼입니다. 아, 이게 3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삼이잖아요. 가녀린 잎새 아래 붙어있는 삼. 대표님, 이게 3이라고 하면은 보통 산에 있는 게 3 아닌가요? 산에서 있는 것은 산양삼. 하우스에 들어오면 잎새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양삼의 경우 1년 내내 재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우스 재배가 가능하도록 많은 연구를 해왔다는 고천규 대표. 산에서 키우는 산양삼은 1년 중에 한 2개월에서 3개월밖에 잎을 못 먹는데 잎새삼은 1년 365일 잎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잎새삼으로 변명됐습니다. 잎의 성분이 뿌리보다 더 월등하게 좋습니다. 이제 한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좀 나와 있습니다. 하우스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은 잎까지 1년 365일 먹을 수 있는 잎새삼. 이렇게 하우스 재배가 가능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그만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뭐 하시는 작업하시는 거예요? 예, 작년에 잎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삼을 캐서 잎을 틔우기 위해서 다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종자를 심고 흙을 덮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심는 작업할 때는 이 토양이나 이 공기 오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만든 흙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산속에서 자라야 하는 삶을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다 보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흙. 결국 본인이 직접 흙을 만들어 사용한 후부터는 오염 없이 잎새삼 재배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 흙이 내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만들어낸 흙이에요. 이 안에 들어간 게 많습니다. 여기에 화산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돌을 뻥튀기처럼 튀겨갖고 형화작업을 만들어가지고 중생기 때 만들어진 흙하고 접목시켜서 만들어진 겁니다. 돌과 흙을 섞어서 만든 건데요. 나쁜 균은 곱게 갈아 넣은 돌이 품고 흙은 좋은 균을 내어주는 겁니다. 잎새삼에 땅속에 들어있는 흙에 균이 중요한데 이 흙은 그런 균이 없고 유효한 성분만 들어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잎새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직접 흙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그. 이 외에도 그가 잎새삼 재배를 위해 신경 쓰는 부분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하우스 안에 설치되어 있는 알록달록한 LED 불빛들. LED는 잎새삼이 자라는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인위적으로 이 LED로 해서 빛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햇볕을 쐬면 안 되나요? 햇빛을 보면은 이 탑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조종을 해주기 위해서 LED를 쓰는 겁니다. LED를 통해 잎새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빛만 적정량을 공급해주는 것.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될까요? 세척을 해가지고 전통 방식을 통해서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잎새삼의 우리나라 전통 제조 방법을 접목, 다양한 건강식품으로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눈에 들어온 건 수많은 항아리들. 뭔가를 넣고 젓기 시작하는데요. 잎새삼, 꿀, 복령, 생지황을 넣어서 그냥 그대로 전통 방식으로다 고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잎새삼을 말려 가루를 내고 여러 가지 건강식 재료를 더해 전통 방식 제조법으로 고를 만든다는 그. 이 방법을 고집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서 전통이 좋고 전통 방식으로 해야만이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고 더 좋은 제품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수고가 더 들어가더라도 옛 전통 제조 방식을 고집하는 고천규 대표. 정성스럽게 배합한 재료가 담긴 항아리는 중탕으로 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만히다 넣지 않고 직접적으로 불을 타면 다 이게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전통 방식으로 중탕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항아리 중탕법을 활용하게 되면 열에 의해 독소는 배출되고 유효 성분은 내부로 침투하게 됩니다. 황토를 이용한 중탕 가공의 효과를 반복하게 되면요, 황토와 함께 첨가된 물이 황토로부터 미네랄 성분을 분리시켜서 황토 유효 성분물을 걸러내서 항아리 내부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항아리 내부에 담겨있는 한약재 및 각 중탕물이 내부로 침투되고요. 가열 장치로부터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황토로부터 발생하는 원적외선이 중탕물을 쪄서 숙성시켜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유효 성분의 추출이 용이하게 됩니다. 몸에 좋은 재료들을 넣고 옛 선조들이 한약을 다리듯 오랜 시간 불 위에서 천천히 끓여내는 작업. 모든 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80도를 넘어가지 않은 선에서 5일 동안 불을 떼는데 3일 동안 불을 떼고 하루를 쉬었다가 다시 하루를 다시 불을 떼는 거예요. 안 틀어지기 시작을 하면 5일 동안은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계속 물 봐야 되지, 그다음에 계속 누르지 않게 젖어줘야 되지 하기 때문에 5일 동안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같이 있는 겁니다. 중탕의 불 위에서 5일 동안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나면 이렇게 꾸덕꾸덕한 고 상태가 됩니다. 한국의 삼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물건이 많이 나가는데요. 금액이 굉장히 외국 사람들한테 비싼데도 품질이 좋고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이미 20년 전 첫 수출을 했다는 고천규 대표는 우리나라 전통 제조 방식의 또 다른 건강식품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원물하고 고하고 증류수를 섞어서 나가는 물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쌀로 뭔가를 열심히 만드는 중. 요거 좀 한 숟갈만 줘보실래요? 연구실에서 뭔가를 들고 나와 물에 탄 다음 그대로 쌀과 섞습니다. 그리고 마치 죽을 끓이듯 묽게 끓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아까 그 고로 만든 죽이에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저 먹어봐도 돼요? 네, 잡숴보세요. 죽 같기도 하고 약 같기도 한 걸 한 입 맛보는데요. 어떤 맛일까요? 죽 먹는 느낌도 나면서 약간 한약 맛도 나면서 또 약간 단맛도 있고 먹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죽에다 넣으면 죽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밥에다 넣으면 밥이 돼버리는 건데 환자식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출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에 좋은 잎새삼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오랜 연구 끝에 개발했다는 또 하나의 한류 열풍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하고 인도네시아 이쪽 몇 국은 지금 샘플이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잎새삼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처럼 우리 농산물에 전통 제조 기술이 더해졌을 때 더 큰 K식품의 인기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